오늘 방송은 뭐 저번 주에 이어서 매트릭스 리인프린팅 실제로 해보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할 내용은 매트릭스 리인프린팅 208쪽입니다. 208쪽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208쪽은 뭐 관계 변화 지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인간관계에 대한 거죠. 인간관계에 대해서 뭐 매트릭스 리인프린팅 기법을 어떻게 쓰느냐 그 설명한 건데 한번 해보시죠. 일단 209쪽에 보시면은 하는 방법이 뭐 5단계로 나와 있는데요. 뭐 매트릭스 관계 리인프린팅이라고 해서 뭐 5단계 나와 있는데 한번 뭐 보죠. 1단계 해결하고 싶은 문제 관계 찾기. 2단계 갈등의 정도 정하기. 뭐 얼마나 뭐 갈등이 심하냐, 뭐 0에서 10, 10%에서 100% 뭐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죠. 3단계 갈등의 대상이 누구냐 찾기. 뭐 예를 들면 직장 상사다, 아니면 뭐 처제다, 시어머니다, 뭐 남편이다, 뭐 쭉 찾아라 이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현재 인간관계 문제된 사람을 쭉 하다 보면은 결국 이것과 비슷한 갈등 관계를 겪었던 경험이 원인이 된 경우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209조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문제의 원인인 경우는 드물다. 보통 당신의 어린 시절에 갈등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현재의 갈등 상황의 느낌을 일으켰던 어린 시절 혹은 최초의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본다. 당신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라. 이 사람이 기억나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기억이 어떤 느낌을 일으키는가? 내 몸속의 어느 부위에 그 기분이 느껴지는가? 지금과 같이 느껴졌던 처음 순간은 언제인가? 이 질문들을 하면서 두드리기를 하면 쉽게 기억을 떠올릴 수 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쉽습니다. 지금 직장 상사가 너무 엄하고 무섭고 직장 상사만 앞에만 서면 주눅이 든다. 그래서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그런 경우에 이런 느낌을 준 사람이 내가 어렸을 때 이런 느낌을 갖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누구에게 이런 느낌 받았냐? 이런 생각 쭉 하다 보면 쭉 나오는데 주로 부모죠. 상사가 어렵다고 하는 분들 보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엄하거나 무섭거나 비판적이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자, 아니면 형이 너무 엄하고 무서웠다든가 그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 기억을 가지고 이제 EFT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4단계에 보면은 이 주제에 관한 어린 시절의 기억 해결하기.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매트릭스 리인프린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5단계 작업한 결과 시험해 보기. 이제 5단계는 이제 문제의 대상을 다시 마음속에 떠올려 보거나 실제로 함께 지내본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이 갈등이 얼마나 줄었냐 그걸 보면 되겠죠. 여기는 이렇게 해놨는데 EFT를 하면 그냥 단순합니다.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되고 그냥 지금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것들 쭉 적어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EFT 쭉 합니다. 너무 어렵다, 너무 무섭다, 나를 너무 째려본다, 쭉 하다 보면 이 느낌과 관련된 옛날 기억들이 떠오르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아버지가 떠오를 수도 있고 그럼 그때 기억도 쭉 EFT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그 상사를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면은 편해집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굳이 매트릭스 리인프린팅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아니면 EFT는 그냥 하면 되죠. 간단하게. 그 다음에 210쪽에 보시면은 매트릭스 화해 리인프린팅이라고 나옵니다. 이 기법은 뭐냐면 매트릭스 화해 리인프린팅은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데 쓸 수 있는 간단한 기법이다. 고인이 되어 만날 수 없는 사람, 헤어진 옛 애인, 과거에 갈등이 있었던 사람과의 관계를 다룰 수 있다. 특히 사별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화해 리인프린팅은 만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리인프린팅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1단계 화해하고 싶은 사람 선택하기. 과거에 갈등이 있었던 사람을 선택한다. 2단계 구체적인 순간 선택하기. 그 사람과 갈등이 있었던 순간을 떠올린다. 3단계 장면 속으로 들어가기. 현재의 내 모습으로 갈등의 장면 속에 들어가 어린 자신에게 두드리기를 한다. 어린 자신에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왔다는 것을 알려준다. 4단계 어린 자신의 감정 표출하기. 어린 자신에게 당시에 하고 싶었던 일이나 하고 싶었던 말들을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은 감정의 표출 또는 안녕을 구하거나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행동이 될 수 있다. 이 단계를 마칠 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 5단계 어린 자기 자신을 새로운 장소로 보내기. 에코는 갈등이 있었던 사람과 함께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없어도 상관없다. 어린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 에코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처받은 내면 아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상처받은 내면 아이. 마음속에 보이는 그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에코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6단계 새로운 장면 매트릭스로 보내기. 새로운 장면을 머릿속으로 떠올린 다음 몸의 세포와 심장에 보낸다고 상상한다. 심장 속 장면을 통상적으로 하듯이 매트릭스로 내보낸다. 7단계 결과 확인하기. 원래 기억을 떠올린 다음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지 확인해 본다. 아직까지 남아있다면 매트릭스로 돌아가 그 감정이 없어질 때까지 4단계를 반복한다. 또는 같은 사람과의 다른 기억으로 돌아가서 갈등을 해소한다. 여기는 이렇게 해놨는데 요것도 EFT로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너무 죄책감이 든다. 잘못한 것들이 많아서 부모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잘못했던 기억들이 너무 많아서 괴롭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느끼는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EFT 쭉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쭉 하고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집이 너무 가난하고 엄마가 집이 가난해서 뭘 잘 못해주고 그래서 엄마한테 짜증을 많이 내고 엄마한테 때를 많이 썼다. 그게 이제 못된 짓을 좀 했었다. 그리고 나서 엄마가 나중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내가 못된 짓 했던 게 너무 괴롭고 자꾸 기억이 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그거 가지고 EFT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손나지 한번 드리면 그때 나는 가난해서 엄마가 못 사주는 건데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못 사준다고 때를 쓰고 엄마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었는데 그 뒤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지금 너무 죄책감이 들지만 나는 나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EFT 쭉 하시면 되겠죠. 요렇게 하셔도 되고 좀 더 이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쓰는 방법은 이 앞에 엄마가 다시 잠시 내 앞에 나타났다고 생각하시고 엄마한테 얘기하듯이 EFT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엄마가 지금 잠시 살아서 돌아왔다. 내 눈앞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얘기하듯이 직접 이제 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엄마 그때 엄마가 돈이 없어서 못 사주는 건데 엄마한테 행패 부리고 그때 막 짜증내고 밥도 안 먹고 밥상도 없고 그렇게 해서 정말 죄송하고 지금도 가슴이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찢어집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 제가 정말 못된 아들입니다.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엄마 볼 면목이 없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너무 괴롭고 자꾸 엄마한테 미안하고 엄마 생각이
납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 이런 저를 지금이라도 좀 용서하시고 이제 편하게 사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EFT 쭉 하면은 두드리는 거죠. 두드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많이 풀어집니다. 예. 그렇게 EFT 쭉 하다 보면은 뭐 엄마가 이제 괜찮다. 엄마는 잘 살고 있다. 너 잊어도 된다. 뭐 나도 네 마음 이해한다. 이제 그만큼 괴로워했으면 됐다. 뭐 그 정도면 벌을 받은 것으로 생각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네가 뭐 엄마 뭐 네가 무슨 죽을 죄를 졌다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괴로워하니 괜찮다. 엄마 다 이해한다. 뭐 이런 말이 이런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EFT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212쪽에 뭐 여기 사례가 나왔는데 매트릭스 리인프린팅 사례, 예, 그거 한번 읽으면서 보시죠. 에릭과 직장 상사. 예. 에릭은 장학사이자 교장으로 몇 년간 근무했다. 가장 성공한 위치에서 그는 부정적이고 지배적인 상사 밑에서 일했다. 그의 상사인 이사장은 그와 그의 동료들에게 폭언을 일삼았다. 에릭은 사샤와 함께 지금은 고인이 된 상사와의 갈등을 다루었다. 사샤. 좋습니다. 과거에 어떤 시점 돌아가 과거 직장 상사와 대화를 할까요? 에릭. 어떤 시점 돌아가 과거 직장 상사와 대화를 할까요? 가장 갈등이 심했을 때가 언제인가요? 에릭.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릭이 말합니다. 한 번은 실수로 미팅 장소를 착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사무실로 찾아가 제가 한 실수에 대해서 알려주자 그녀는 저에게 또 한 번 그러면 당신을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에릭은 흐느꼈다. 사샤, 그녀가 같은 실수를 하면 죽이겠다고 했을 때의 젊은 에릭의 모습이 보입니까? 에릭, 네. 사샤, 이제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갑니다. 젊은 에릭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여기 왔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두드리기를 합니다. 그가 두드리기를 허락합니까? 에릭, 네, 허락했습니다. 사샤, 조금 진정하시고 그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그가 그 감정을 어디에서 느끼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에릭, 명치에 검붉은 두려움이 있고 메스꺼워요. 사샤, 손날 타점을 두드리면서 제 말을 따라해 주세요. 나는 비록 검붉고 메스꺼운 두려움이 명치에서 느껴지지만 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에릭은 고통이 줄어들 때까지 수용하건가 연상어구를 반복하면서 에코, 내면 아이를 두드린다. 예. 이런 사례들 보는 게 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사샤, 좋습니다. 그는 이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나요? 에릭, 그는 그때 스스로 방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녀에게 그가 느낀 기분을 말해주고 싶어요. 사샤, 이것을 조용히 마음속으로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때 묵살됐기 때문에 크게 소리내서 말하고 싶으신가요? 에릭, 마음속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샤, 좋습니다. 시간을 갖고 해주세요. 에릭이 마음속으로 대화하는 동안 사샤는 계속 에릭을 두드린다. 에릭의 감정 변화가 얼굴에 나타나고 가끔 몸을 떨기도 한다. 에릭,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는 상사에게 자신이 어떤 기분이었는지 말했습니다. 실은 그녀에게 정말 화를 냈습니다. 사샤, 혹시 다른 일을 더 하고 싶은가요, 에릭? 에릭, 아니요.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을 모두 했습니다. 사샤, 이제 젊은 에릭은 어디를 가고 싶어 합니까? 에릭, 아일랜드에 아주 평온한 곳이 있어요. 정말 고요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곳에 가고 싶어요. 사샤, 좋습니다. 이제 그곳으로 갑니다. 에릭은 에코와 함께 아일랜드로 가서 새로운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린다. 그리고 갈등이 해소됐다는 것을 몸속 세포에 알린다. 그 다음 새로운 장면을 심장으로 보내어 긍정적인 기운을 강화한 다음 매트릭스로 내보낸다. 사샤. 자, 이제 원래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에릭, 이제 괜찮습니다. 사샤, 그녀가 당신에게 했던 말이 뭐였죠? 또 한 번 그러면 당신을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말했던가요? 에릭, 네, 이제 그 말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사샤, 이제 명치에 검붉은 두려움이 없습니까? 에릭,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묵은 체중이
체증이 사라져 버렸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에코 뭐 예, 매트릭스 임프린팅 하는 방법 이렇게 사례를 보니까 예, 뭐 쉽고 이해가 되죠. 예. 사례를 보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럼 그냥 EFT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때 또 올리면서 EFT 하면 됩니다. 그때 뭐 한번 해볼까요? 손날 좀 두드리면서. 그때 그 상사가 이사장이 나를 죽여버리겠다고 해서 어이가 없고 열받고 너무 무섭고 기분이 나빴지만 나는 나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EFT 쭉 하시면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뭐 보통 어떻게 했냐면 그때 아무런 말도 못하고 당하기만 했던 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요.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또 EFT 이렇게 하면 되죠. 그때 그런 상황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바보같이 당하기만 해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나는 나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EFT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제가 많이 하는 방법은 그 당시에 차마 못했던 말을 지금이라도 하세요.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때 억눌려서 못했던 말 있잖아요. 눈치 보느라 억눌려서 아니면 당황해서 황당해서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못했던 말은 평생 마음속에 남아있고 그게 이제 마음속에 뱅뱅뱅 남거든요. 계속 남아서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못했던 말을 해보세요. 이렇게 많이 합니다. EFT 해줄 때. 그럼 이런 경우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런 말을 하고 싶어 뭐 이런 말이 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당신이 뭔데 날 죽인다 그래? 내가 뭐 여기서 월급 받는다고 내 목숨까지 갖다 바쳐야 되는 줄 알아?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당신이 아무리 상사지만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속 시원하게 하게 시킵니다. 그러면서 EFT 합니다. 두드리면서 그렇게 이제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남은 게 확 뚫리고 풀립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215쪽 매트릭스 리인프린트 215쪽에 사례 하나 더 나왔는데 그거 읽으면서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엘라와 옛 애인. 엘라는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 중이지만 옛 애인과 안 좋게 헤어졌다. 그때 그 상황으로 돌아가 옛 애인에게 잘잘못을 따지고 싶었지만 다시 만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의 기분을 말해줄 기회가 없었다. 그녀는 항상 그 관계의 끝맺음이 신경 쓰였기 때문에 칼이 그녀에게 매트릭스 화해 기법을 사용하여 문제 접근하였다. 엘라는 그녀의 에코가 그녀의 내면 아이가 그때 느꼈던 감정을 표현하는 동안 내면 아이를 두드렸다. 에코는 이제 내면 아이라고 그냥 할게. 에코는 어려우니까 용어가. 그녀는 이 기법을 통해 그때의 트라우마를 해결할 수 있었다. 며칠 뒤 그녀는 옛 애인과 길에서 마주쳤지만 아무런 감정 없이 그를 지나칠 수 있었다. 더욱이 더 이상 옛 관계의 트라우마가 매트릭스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애인과의 관계도 개선되었다. 뭐 요것도 뭐 좀 전에 했던 것처럼 하면 됩니다. 뭐 그때 상처받았던 거 기억하면서 EFT 쭉 하다가 하다 보면 그때 차마 못했던 말들 가슴에만 담아도 못했던 말들이 이제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그걸 또 타점 두드리면서 뭐 EFT 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한번 해볼까요? 손날점 두드리면서 뭐 예를 들면 그때 엘라의 남자친구가 뭐 양다리를 거쳤다. 그래서 배신감을 느꼈다. 그렇게 뭐 그런데 그걸 뭐 구체해서 뭐 차마 그런 걸 얘기도 제대로 못했다. 그럼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손날 좀 두드리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야, 네가 양다리 걸치면서 나하고 걔하고 양다리 걸치면서 나를 속이면서 만난 걸 나 알고 있었어. 그런데 자존심 상해서 제대로 얘기하지도 못했는데 제대로 따지지도 못했는데 이제 다 얘기할 거야.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나한테 그런 짓 하면서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냐 이 뻔뻔한 놈아. 이 바람둥이야. 어디 가서 벼락이나 맞아서 병신이야 돼버려라. 뭐 하여튼 뭐 솔직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너 같은 놈은 못된 여자 만나서 쫄딱 망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한 여자였는지 알게 될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하고 싶은 말 쭉 하면서 두드린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속에 있는 엉어리가 확 풀리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인간관계와 EFT, 뭐 관계 변화 지침 요거 하다 보니까 좀 떠오르는 게 있는데, EFT 강의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자꾸 괴롭히는데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저 사람이 원인이에요. 뭐 내 마음 바꿔서 뭐예요? 저 사람이 괴롭힌데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그 사람에 대한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 두려움, 분노, 증오 뭐 이런 거를 EFT를 해서 쫙 지우잖아요. 그 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저한테 이제 EFT 배우신 사장님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이 1년 매출 몇백억이 돼요. 30년 이상 사업하신 분인데 뭐 돈도 제법 버세요. 저한테 이제 EFT 배우시고서는 이제 EFT 열심히 하셨는데 이분이 어떤 일을 겪게 됐냐면은 중요한 거래처가 어느 한 군데 있는데 거기 담당자가 새로 왔는데 계속 트집을 잡고 뭐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이제 뭐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뭐 눈치를 보니까 뇌물을 달라는 거였는데 이분이 이제 뭐 뇌물 주고 거래하고 이런 분이 아니고 항상 상품 품질로 거래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스트레스 엄청 받았죠. 뇌물 줄 수도 없고 저쪽에 뇌물 달라고 막 자꾸 트집을 잡고 그리고 거기 중요한 거래처라서 저 담당자가 토라져서 이거 뭐 이 거래 끊기면 손실도 크고 그래서 뭐 답답하고 짜증나고 뭐 화도 나고 뭐 두렵고 불안하고 이제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 가지고 뭐 1시간씩 30분씩인지 1시간인지 EFT를 쭉 한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이 상황과 그 사람에 대한 분노, 뭐 두려움, 답답함 이런 걸 EFT 하면서 쭉 푼 거죠, 이제. 자, 그렇게 한 달 정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돼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에 뭐 이런 사례가 워낙 많은데요. 전에 어떤 50대 여자분, 암 환자분인데 암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이제 뭐 말기암 환자분이었는데 말기암 환자분들 몸과 마음이 이제 뭐 몸도 뭐 암 때문에 힘들지만 마음도 말기암 환자분 제가 여러 번 해보니까 마음도 이제 엉망진창이 돼 있거든요. 무섭고 두렵고 뭐 죽고 싶고 뭐 하여튼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마음속이 참 괴롭습니다. 마음이 괴로운데 하여튼 뭐 그분이 그래서 그 뭐 그런 말기암 환자 여자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암이 생기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엄마였어요. 엄마가 무슨 뭐 콩쥐 팥쥐 엄마 같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친딸한테 그렇게 모질게 굴고 뭐 평생 뭐 칭찬이나 뭐 애정 표현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간혹 그런 엄마가 있더라고요. 낳아준 엄마이긴 한데 계모보다 못한 엄마. 하여튼 뭐 그런 엄마였는데 그래서 그런 엄마에 대한 또 엄마가 엄청 무서웠어요. 그런 엄마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이 엄청 많았죠. 그래서 그걸 EFT 하면서 쭉 풀어내고 지워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많이 편해졌죠. 그래서 뭐 그러다 그렇게 몇 달 지났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 갑자기 그 친엄마가 찾아와 가지고 아픈 건 좀 어떠냐? 뭐 몸도 많이 아프고 그래서 많이 힘들지, 돈도 많이 들지 이러면서 돈을 주고 왔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뭐 신기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죠. 뭐 엄마가 뭐 딸이 안 걸려서 뭐 고생하는데 당연히 돈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한 얘기가 아이고 선생님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데요. 내가 아파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사람이고 이거 EFT 하기 전까지 엄마가 저한테 뭐 안부 전화나 이런 거 하나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걱정해주고 돈까지 주고 가니까 갑자기 우리 엄마가 갑자기 사람이 바뀌었나 변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EFT에서 그런 거예요. 하여튼 뭐 되게 엄청 신기해요.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더라 이거죠. 자, 이런 거. 그 인간관계 문제에 대해서 EFT 쭉 하시면은 온갖 신기한 경험들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했는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게 바로 이 인간관계에 대한 그 무의식의 원리를 잘 설명한 건데, 내가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 하여튼 원수 같은 사람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돼 있습니다. 외나무 다리가 뭡니까? 피할 수 없는 곳이죠. 자, 그러면 그래서 그럼 그런 사람 안 만나는 방법은 뭐냐? EFT로 원수진 사람에 대한 그 복수심, 분노, 미움 뭐 이런 거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럼 관계가 싹 정리가 됩니다. 예, 신기하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한번 쭉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셔서 이제 뭐 인간관계 문제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